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친윤 직계라고 하죠.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오늘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위의장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서 선출된 후임 정책위의장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 있을 지방선거, 3년 후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승리의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음을 갑자기 바꾼 건 아니고 제가 사임에 대한 당대표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고 그 직후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사퇴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후 고민을 많이 하고 원내대표와 상의도 많이 했다. 결국 우리 당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점식 의장이 사퇴를 하니까 이제 많은 또 언론 매체들이 한동훈 대표가 뭐 강력한 친정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뭐 그리고 윤한 관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판정승을 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지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 7월 23일에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에 용산에서 만남이 있었죠. 그거는 뭐 여럿이 만났으니까 그렇다 쳐도, 그러면 사실은 그게 새 지도부한테 이제 만남 자체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준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신임 지도부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쇠술은 세부대에 받아야 된다, 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더군다나 본인이 63%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월 23일, 24일에는 적어도 당원 63%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 그건 뭐 모두한테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러면 그 63%라는 동력을 바탕으로 세부대에 누구누구를 담을 것인가 하는 거를 사실은 그때 처리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도 말했는데 이게 실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결단으로, 예를 들어서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와 뭐 원내대표를 어쩔 수는 없으니까 정책위장은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 내가 정책위장하고 당직자 일괄 사퇴 원내대표님을 제외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하고 당원 단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반대를 하더라도 이건 합의는 아닙니다. 자기가 딱 정책위장 누구, 사무총장 누구 이렇게 하고 사무총장이야 그냥 자기가 임명하면 끝이지만 정책위장의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총회 추인을 딱 요청해서 7월 예를 들어서 25일쯤에 의원총회를 열었다. 글쎄, 그거 부결시킬 수 있을까요? 부결 못 시키죠. 제가 보기엔 부결 못 시킵니다. 당의 당심이 이미 확인이 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모범 답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죠. 7월 30일에 이제 추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고, 그 다음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또 한동훈 대표가 만나고, 7월 31일에 당직자 일괄 사퇴 사무총장이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그 7월 30일에 만난 데서 윤석열 대통령이 포용을 얘기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포용을 얘기했다고 하길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한 발씩 물러서서, 그러니까 정점식 정책위장은 친윤 색채가 너무나 강하니까, 거기다가 지금 대표가 바뀐 마당에 정책위장을 유임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체를 하되 중립적 인물로, 어차피 친한 게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중립적 인물로 아예 합의를 하고, 그러면 문제 간단히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모르죠. 아직 후임자를 누구로 정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포용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이제 정점식 정책위장을 유임시켜달라 뭐 이런 의미로 파악이 됩니다. 뭐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점식 의장 교체라는 카드를 수용을 하고 대신 한동훈 대표는 그러나 그 정책위장을 완전히 한동훈계, 명시적인 한동훈계로 바꾸는 걸 양보를 하고 이렇게 돼서 국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신임 정책위장으로 그 당직을 개편하면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보죠. 새술은 세부대에 담은 거죠. 거기다가 한동훈 대표가 매끄럽게 이 사안을 처리했다는 평가를 저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정책위장 하나 바꾸는 문제 가지고 뭐 당대표 권한이 어떻고 오늘만 해도 한동훈 대표가 인선은 당대표의 권한이다. 우리 당 주요 당직자들은 대단히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다. 특히 성일종 전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장 같은 분들은 정책위장 같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인물과 능력을 가진 분이다. 다만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전당대회에서의 당신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정점식 정책위장 그만두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당의 역학관계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중요할지 몰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으로 국민의힘 당대표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미 충분히 변화는 수용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자기가 그 변화한 당심 이걸 가지고 자기 권한을 활용해서 당직을 개편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대단히 정책위장 정도 교체해 가지고서 지금 몇 날 며칠을 집권당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거는 윤 대통령이나 한 대표한테 좋지 않다. 그래서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본인들 캠프 내에서 그 대표에 당선될 거라는 건 뭐 일찌감치부터 알았던 거 아닌가요? 그게 뭐 1차에서 당선될지 2차에서 당선될지는 모르지만 당선될 거라는 건 충분히 분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준비된 당대표여야 됩니다. 그러면 당선되자마자 전격적으로 자기의 준비된 당대표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당직 개편과 더불어서 몇 가지의 개혁 조치들이 나와야 됩니다. 아, 한동훈으로 바뀌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네? 지금 그 일주일도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위장을 바꾸냐 마냐 가지고서 지금 몇 날 며칠을 뭐 갈등이네 아니네 뭐 거기서 정점식 정책위장이 사퇴했으니까 이제 뭐 한동훈계가 뭐 승기를 잡았네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 입장에서 정책위장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지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당의 요구, 국민의 요구를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말단적인 정책위장 교체라는 국민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거기에. 그런 지역 말단적인 문제에 지금 몰입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거 이제 뭐 용산의 뜻과 조금 다른 뭐 정책이죠. 뭐 다른지도 모르죠. 후임자를 좀 봐야 되죠. 앞으로. 이런 건데 이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사람만 쓰려고 하는구나. 만약에 후임자가 친한계일 경우에 자기 사람만 쓰려고 하는 사무총장 결국 친한계 썼죠. 그리고 이제 정책위장 만약에 후임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친한계를 썼다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63%라는 한동훈 대표를 만든 그 당심도 고개를 좀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시간 끌기 아니었나. 그냥 결단의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으면 이 문제는 벌써 해결했고 국민들한테 정말 한동훈 대표가 그 대표가 되니까 완전히 달라지네. 그리고 한두 가지의 정책적 변화 내지는 뭔가
변화된 모습을 내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난 한 23일이니까 거의 뭐 열흘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지금까지의 상황은 준비된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앞으로도 한동훈 대표가 보여줄, 앞으로 뭐 선거가 있길 합니까? 뭐가 있길 합니까? 뭐 내년 9월에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데 대선에 출마하려면, 뭐 출마 안 하려면 계속 해도 되지만, 근데 전국 규모의 선거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초반에 한동훈 대표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지금 뭐 보니까 뭐 갈등이 뭐 완전히 잦아든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가져갈 것인가? 앞으로 후임 정책위장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는 게 한 대표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제가 보건대는 지금의 한동훈 대표는 뭐 참모들과 이렇게 회의도 하고 뭐 해서, 자, 지난 한 열흘, 대표가 되고 난 뒤에 열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점식 의장 사퇴시켰으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드디어 이제 그 용산과의 관계에서 승기를 잡았다. 그거 아니다. 일반 국민들은 정책위장, 그거 뭐 교체하든 안 하든 별 관심 없습니다. 대표가 교체됐으면 끝난 거죠. 다만 그 대표의 리더십이 이 집권당 내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가느냐 하는 것들의 아주 지엽적인 문제 하나로 정책위장 교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표가 이 전국의 판을 좀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지난 한 열흘간 결국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점을 한번 재점검하고 뭔가 그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 정책위장 교체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집권당으로서 변화된 모습. 안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윤 대통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든가. 뭐 그러면 그게 최선이겠죠. 쉽지는 않지만 여하튼 한동훈이니까 달랐다 하는 것을 보여줄 작품을 기대하고 있는데, 너무 정책위장이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지금 큰 그림을 놓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이라도 지난 한 열흘간의 과정을 한번 복기를 해보고 그 점에서 무엇이 부족했던가 했던 것을 보완해서 뭐 내일이나 모레부터라도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 국민들이 변화를 실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책위장 뭐 사퇴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후임자를 누구로 임명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후임자 임명한 후에 또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뭔가 이게 매끄럽게, 이게 일종의 이제 정권 이양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당권 이양 과정 아닙니까? 요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매끄러울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열을 이걸 한번 점검해보고 앞으로 뭐 이제 대표로서의 역할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뭔가 정립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